다음에 사업시행인가는 다음에 우리 조합에서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자, 사업시행인가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건축 면적을 확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시행인가를 낼 때 우리 조합에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을 가져온 게 아닙니다. 구청에서 우리 구역이 정비구역 결정고시를 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공무원들이 책상머리 앞에 앉아가지고 아파트 건설 계획을 세워놓은 터라 쓸데없는 것이 들어있고 돈만 들어가는 거 있어요. 우리 이거 빼앗버려야 돼요. 또 자세히 들어가봤더니 여러분들한테 이득이 되는데 빼먹었어요. 이거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아파트 건립계획을 다 떴어요. 이게 사업시행계획이에요. 그러면 사업시행계획이 설립이 되고 나면 착공 권한이 되고 토지 수용 권한이 생기고 여러분들 평가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업시행인가를 수익적 행정처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좀 볼게요. 그리고 이때 부관, 조건이 붙어요. 이런 건 참 망한 것입니다. 한번 뒤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계획 내용에는 사람에 대한 계획, 환경에 대한 계획, 건축물에 대한 계획 이 세 개를 합해서 사업시행계획이라고 하고 우리가 다 받아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건축물에 대한 계획은 여러 번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정비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야 돼요.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사업시행인가가 되고 나면 조합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분양 신청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감정평가 해야 돼요. 이거 했잖아요. 했죠? 시공사 공계약 체계를 해서 사업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공사 공계약 체계 준비를 하는 것이 사업비가 결정이 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 사업을 끝내놓고 나면 전체 사업비의 70%가 공사비예요. 그래서 시공건설 사업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저번에 우리 동네에 와서 소란을 피웠던 사람이 무슨 업체가 얼마 이런 얘기하는데 그 쓸데없는 소리예요. 시공건설 사업 공사비를 떨어뜨리면 여러분 이득이 훨씬 커져요. 왜 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요? 왜 그 얘기는 한마디도 할 줄 모르냐고요. 그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정비 기반시설입니다. 이 정비 기반시설 다 아시죠? 도로, 공원, 주차장, 상수도, 하수도, 가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국가적 목적으로 정비 기반시설을 확충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비계획 수립 시 처음에 공시가 되고 사업시행인가 때 조건이 붙어요. 그러고 나서 이것이 설치가 된 것을 확인을 하고 준공검사를 떨었대요. 동대문구에서 어느 조합이 이 정비기반시설 입구를 정리를 안 해서 준공을 했는데 준공인가가 안 떨어져서 9년간 사용 승인만 받고 살았어요. 그러면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권리행사 못하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준공인가를 떨어뜨릴 때는 정비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제일 먼저 따져요. 그래서 우리도 착공이 되면 이것부터 제일 먼저 할 거예요. 또 국공일에 대한 얘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국유지란 국가, 도, 시, 구, 동, 관리청 땅 소지인데 여기서 국공유지 점이었어요. 사용하고 있는 것이 개인 땅이 있고 공공으로 사용하는 게 있어요. 개인이 지금 현재 국공유지를 사용할 경우는 이 사람한테 우선 소유권을 인정을 하고 소유권을 내가 주장하지 않으면 아파트 사업비로 매입을 해서 대지로 써요. 근데 지금 이제 도로 공원 중에서는 무상으로 받는 것이 있고 유상으로 받는 게 있어요. 근데 요즘 이 유상으로 우리가 사와야 될 땅에 대해서 지방 자치단체들이 경제 자립도 형성을 위해서 유상 매각을 자꾸 늘려가고 있고 가격이 자꾸 올라가요. 이것도 우리가 빨리빨리 정리를 해버려야 돼요. 시간이 되면 자꾸 올려요.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비율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동네는 현재 여러분들이 83%, 국유지가 17%예요. 근데 여기 이제 아파트 단지를 만들면 아파트 건립부지가 70, 정비 기반시설이 30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변화가 됐죠. 이게 승부담률이고 거의 평균 13% 정도 돈을 더 내요. 정비 기반시설을 내라고. 자,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무상으로 받아들이는 땅을 가급적이면 좀 많이 받아들여야 우리한테 유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짜투리 땅, 국가 땅, 뭐 잡종지 이런 것들 우리가 찾아서 무상으로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일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까요? 해야죠. 근데 이걸 왜 하냐요? 이거 정신 나간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이것도.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도 좀 충격이 올 수도 있어요. 조합 설립 당시에 계략적인 내용을 공고사항에 기록을 했는데 사업시행인가 때 부관으로 부여를 했어요. 근데 실제 집을 그런 시설물을 갖춰보면
돈이 점점 더 나와요. 왜? 가격 상승이 일반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기간을 짧게 할수록 이 폭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국가의 양수도 문제는 국가 도덕성 문제입니다. 이제 국가에서 여러분 동네에 아파트를 지으라고 해놓고 정비 기반 시설을 조합한테 좀 내놔라고 이제 가져가요. 사실 뺏기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갑질 문화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큰 기업에서 작은 기업으로 일 좀 내려주면 뭐라고 그래요? 야, 얼마 갖고 와. 이거 빌려먹을 제도예요, 지금 한국에서. 이거 없어져야 돼요. 이 국가부터 이 짓 안 해야 돼요, 국가부터. 나라님부터 이 짓을 하니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개인들 자꾸 괴롭히는 겁니다. 이 국가가 도덕성을 빨리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세입자 조사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통상 정비구역 1만 평에 소유자가 300명, 세입자가 600명이에요. 이게 지금 평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3만 평 정도가 넘기 때문에 소유자가 300명씩이면 3만 평이 좀 넘으면 1000명 좀 넘어가겠죠. 그리고 세입자는 거기에 600씩 곱해보면 그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법에서는 세입자 대책에 대해서 주거 대책비와 임대 아파트를 주할 사람이 있고 주거 대책비만 주할 사람이 있는데 최대 1,600만 원까지 줘야 돼요. 이거 여러분 돈이에요. 여러분 돈이에요. 그래서 이 세입자를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강남에 꼬마 빌딩이 있어요. 5층짜리. 그리고 우리 동네에 와서 세입자로 살아요. 이거 세입자예요? 세입자 아니에요? 세입자 아니에요. 그게 왜 세입자예요? 5층짜리 빌딩 있잖아요. 이거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보면 이 가짜 세입자를 찾기 위해서 촬영도 하고 현장 임장도 하고 거주 확인도 합니다. 또 구역 내에 등재되어 있다 없어져버린 사람도 찾아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우발적으로 갑자기 저기 개발한다더라. 그러면 때로 몰려다니는 불량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찾아내야 돼요. 이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하지 말래요. 그러면 막 돈 펑펑 줄까요? 사업을 해봤더니 조합원 500명 기준으로 사업비 분석을 했더니 70억 정도 지출이 돼요. 이거 적은 돈 아니에요. 이거 세입자 걸러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하지 말지. 그러면 이 세입자 조사 업무를 함으로써 조합에 엄청난 비용이 절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냥 감정평가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 집에 대한 감정평가만 관심이 있는데 우리가 재개발 사업을 진행을 할 때는 감정평가를 총 6번 해요. 6번. 언제 하느냐? 우리 조합 설립할 때 특성감정 한번 했어요. 그리고 사업 시행계획 받기 전에 우리 동네에 있는 국공유지 평가했습니다. 이유. 국가 땅을 우리가 얼마를 가져왔고 우리가 얼마나 정비 기반 시설을 지어서 내려야 될지 계산을 해봐야 우리가 청구할 거 아닙니까? 했어요. 그리고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를 받고 나서 여러분들 감정평가했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제 종호자산 평가가 이제 결정이 돼요. 여러분들이 알려준 것은 아직 확정된 내용 아니에요. 그리고 이주가 개시가 될 때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약 1000억 정도 된다고 해요. 이거 이제 평가를 해서 내보내고 마지막으로 입주하기 전에 세금을 절감할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것은 내집평가죠. 자, 이것만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감정평가는 부동산 가격 고시 및 감정평가라는 법률 규정에 따라서 감정평가 기관 두 곳에서 평가를 하는데 사업 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점으로 해서 평가합니다. 어디나 똑같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지역에. 또 이 평가를 할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 표준지라는 것이 있어요.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동네에 이미 지정을 해놨어요. 우리 동네 같으면 통상 제가 알기로 10,000평이 한 4개 정도 지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를 기점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점 감정평가를 하는 이유는 조합원 간의 공정한 분배를 목적으로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우리 동네의 총 감정평가 금액이 7,000억 정도 된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계획 중인 내용으로 보면 1억 이상의 돈이 생겨요. 그러면 이익이 발생이 됐죠. 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지금. 자, 어떻게 나눠드릴까요? 키 순서로? 아니면 몸무게 순서로? 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1382명의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가 큰 사람부터 쭉 나열을 하고 여기서 발생된 이득을
이 재산을 비율로 나눠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가격이 아니고 가치입니다. 예. 그리고 또 그 감정평가를 해서 주거인력비 지급 기준, 향후 분담과 분배 기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지 이게 가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감정평가한 것은 이게 가치입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는 돈의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근데 감정평가는 목적 가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때 정리를 했는데 도시비주환경정비법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현재 여기에서 살고 있는 전체 조합원들이 제 입주 목적으로 현실 가격화라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대한민국에 서 있는 아파트 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처럼 감정평가 했고 다들 만족해서 잘 살고 있어요. 이 감정평가가 문제가 있으면 도시위주고 환경정비법부터 없애버려야죠. 우리도 사업을 맞추거나 다 만족하실 겁니다. 이 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얘기해요. 뭐 재평가할 수 있다. 재평가 없어요. 말은 전체 조합원이 100% 동의하면 동의한다고 하는데 사례가 없어요. 이유. 국공유지는 국가 땅인데 국가에서 반대해요. 왜? 가격이 여러 개가 정해지면 부동산 혼란이 와요. 그래서 국가에서부터 먼저 허락을 놨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현장에서 감정평가, 재평가한 사례가 없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들? 우리 감정평가 다시 한다고 그러죠.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주민들을 혼란시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조합에서는 분양 신청도 마치고 종전자산평가도 마치면 이제 분양 설계라는 것을 내서 관리 처분을 준비하게 되죠. 자, 사업 시행인과 관련해서 해야 될 일, 자, 국공유지 양수도 업무, 세입점 확인, 정비 기반 시설 협의, 이제 이런 것을 해야 돼요. 이게 하는 이유가 조합의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돈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뒤에서 보면 더 깜짝 놀라는 얘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